네, 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초과합 전선 수출 2주씩 한 주라도 사두세요. 결국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전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운영을 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1,300분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뭐 뉴스들 뿐만 아니라 장 초반에 흐름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이 있으면은 바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게 9시에 이 STX 그린 로지스를 말씀드렸죠. 10월에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이 항만이 역대급으로 파업을 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수입품 중에서 절반을 차지해요. 그만큼 지금 큰일이 났기 때문에 해운 쪽에 당연히 반응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추석쯤에서도. 그쵸? STX 그린로지스를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까지 나와 버렸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렇게 장 딱 시작하자마자 드렸기 때문에 좋은 투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주들은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10월까지 흐름이 굉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크라운 제과예요. 과자의 수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부각받지 못했고, 오늘 특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오늘 상승할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공유해드렸고요. 크라운 제거가 이렇게 됐죠.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20번 넘는 상승까지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특히나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리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전고체 종목들이 반응합니다. 이게 웨어러블에 쓰이는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전기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이게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100%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렇게 분할로 한번 접근하면은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음봉이 유지가 되면은 담아두기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말아 올렸죠. 계속해서 요 구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왕고래 쪽은 짧게 볼 종목들이 아니라서 요런 눌림목이 나오면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료로 입장을 해보세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입장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하면서 도움을 직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26,000분, 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시청을 많이 해주셨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1200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64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이나 좋아요. 아무 말이나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최근에 중동 쪽의 이슈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그쵸, 자체적인 이 AI 칩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오픈 AI라는 곳은 다들 아시겠지만 챗 GPT를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권리를 엔비디아가 혼자 쥐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시장을 오픈 AI가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에 그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천조짜리 펀딩을 추진을 하겠다. AI 칩에 대한 개발, 제조, 반도체 회사 설립을 위해서 7조 달러, 9,300조 원의 펀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뭐 시장에서 이슈가 많았죠. 욕을 먹기도 했고 9천조짜리 펀딩을 해주는 기업이 어딨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 9천조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오픈 AI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한 회사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그쵸, 이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이제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의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키우기 위해서
중동 자금을 끌어들여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133조 원입니다.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이 싱가포르의 구프 펀드도 올트먼 프로젝트의 또 다른 큰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용 자금 규모는 무려 387조 원이에요. 그래서 두 주체만 하더라도 거의 500조가 넘어가죠. 야, 굉장히 큰 금액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뿐만 아니라 오픈 AI가 주요 타겟층으로 둔 게 이 중동 쪽입니다. 보시면은 일찍이 23년 10월 달부터 아랍에미리트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아랍에미리트 쪽에 AI 인프라를 가장 중심적으로 조성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동의 구프 펀드도 그렇습니다. 구프 펀드가 미국 AI 스타트업에 지금 1년간 투자한 금액이 이전 대비해서 무려 5배가 늘었어요. 그만큼 현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아랍에미리트는 자산가들의 유동성 놀이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 두바이에 들어오고 있는 헤지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헤지 펀드의 허브가 22년도에는 54%가 증가했습니다. 21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23년에는 125%가 증가했어요. 미국과 영국 기반의 대형 헤지 펀드들이 두바이에서 사무소를 설립을 하고 있고 세계 10대 헤지 펀드 중에서 2개의 헤지 펀드가 이 두바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큼 자본의 유입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며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은 효율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투자가 많이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도시가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두바이 쪽은 다르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외신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9월 23일 기사죠. 어떤 얘기냐면은 싱가포르의 거래소가 두바이를 타겟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헤지 펀드가 두바이에 많이 생기니까 싱가포르 이 거래소가 두바이에서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런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자금들이 계속해서 큰 자금을 불러들이는 이런 형태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도 또 떴습니다. 삼성 TSMC 아랍에미리트의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오일머니도 반도체에 눈독을 들였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삼성과 TSMC 어떤 회사예요? 파운드리 회사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파운드리를 새로 조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규모가 1,000억 달러예요. 지금 134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별로 뜨지 않았었던 그런 대규모의 자금들, 100조 규모의 이슈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기업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AI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파운드리를 건설하려고 논의 중이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입니다. 기술적, 정치적 장벽, 그리고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요. 인력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중동국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과 우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기술이, 반도체 기술이 중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다시 한번 오가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투자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반도체가 굉장히 공급이 활발해요.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라는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이런 환경을 가지고 싶은 거죠. 자체적으로 파운드리의 밸류체인을 형성하면 그만큼 AI의 반도체 보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논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디램의 가격 조정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 파운드리의 긍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에서도 중동 쪽에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23년 8월 31일 기사예요. 미국의 행정부가 AI 반도체를 중동에 못 팔도록 제한을 했다라는 이슈인데 최근에 1주 전에 이런 이슈가 떴죠. 미국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파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불과 거의 1년 만에 의견을 바꿨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빠르게 줄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동국에 대한 이 AI 인프라의 활발함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LS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달에 LS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가 MOU 체결을 했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보시면 LS 회장이 사우디 산업광물부 장관과 만나서 사업 협력을 다짐을 했다. 사우디 비전 2030과 LS 비전 2030 공동 달성을 위한 협업팀을 구성을 했고 사업 추진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면은 향후 사우디 쪽의 산업용 자동화 및 기계 분야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향후 전선, 전력기기, 소재 사출 등의 사업 영역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프라 쪽에 전반적인 호재가 작년 말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선은 이 LS의 비전 2023을 한번 살펴보면은 LS그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배전반을 앞세워서 자산을 2배까지 늘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부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23년의 자산보다 2030년의 자산이 무려 2배가 될 수 있도록 외교 활동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LS의 지금 자산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18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거의 20조 수준이에요. 그쵸? 이게 향후 6년 만에 얼마를 키우겠다라는 얘기입니까? 18조의 2배니까 36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6조는 자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도 주가는 저조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올해 4월에 LS 일렉트릭의 회장과 사우디의 장관이 만났습니다. 잘 보시면요. LS 일렉트릭의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고위 관료를 만나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 자, LS 일렉트릭은 구 회장이 지난 26일, 4월 26일입니다. 독일의 하노브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사우디의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났고요. 사우디의 공장이 8,000개가 생길 건데 신규로 설립이 될 건데 LS 일렉트릭이 강점을 지닌 전력 인프라, 자동화, AI 분야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사우디가 LS 일렉트릭에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이런 MOU에 대한 결과가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슬슬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조성 이전에 말씀드렸죠. 16만 킬로미터의 송전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는 신규 전선이 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정말로 호재죠. 미국은 슈퍼사이클, 중동은 신규 인프라 투자.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이 된 주가들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4일 전에 뜬 기사입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의 HVDC 처음으로 수주한 금액이 900억이에요. HVDC라는 것은 그쵸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AI의 사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냥 고압이 아니라 초고압 많은 전류를 전송해야 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런 HVDC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한전선의 주가를 보시면요 상당히 바닥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과대 낙폭이 많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회색깔선이 24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저조한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악재에 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정말로 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한전선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LS 일렉트릭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LS 일렉트릭과 대한전선,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총 세 가지 종목의 기술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3년 4월에 영국의 1200억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수주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 설비 1200억을 수주를 했죠. 영업이익만 거의 50% 넘는 수주액을 땡겨왔기 때문에 역대급 규모의 수출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하는 이 유럽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사우디와의 협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대급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차트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하는지 총 세 가지 종목을 저랑 같이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는지 리뷰를 잠깐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아침 방송이에요.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당일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D&D 파마텍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강세가 나왔죠.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8% 정도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 자리에서의 매도가 나왔죠. 요거는 잠깐 볼게요. 저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41,800원, 이렇게 41,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윗꼬리를 보면은 42,600원까지 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를 한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물량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튼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짜드리고 있고, 보시면 이 사조 시푸드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조 시푸드. 이것도 꽤나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흐름이 나왔죠. 9%까지 갔다가 요것도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윗꼬리가 꽤 많은 날이었어요. 자, 그래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 주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리가켄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죠. 리가켄바이오의 주가가 보시면 이게 아침 방송이니까 금요일에 바로 대응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분을 드실 수가 있었겠다. 지금 흐름 좋습니다. 역사적 신고점인데 계속 뚫고 있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화성밸브, 그리고 GS 글로벌 같이 말씀드렸죠. 대왕고래 쪽이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요 날에, 이제 9월 19일이니까 요 날에 말씀드렸고, 이후에 요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GS 글로벌도 보면은 요 날에 말씀을 드렸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돌파 흐름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20일에 한번 띄워주는 모습이 나왔고 계속 퐁당퐁당 올라갈 거예요. 대왕고래 종목들은 힘이 아주 강합니다. 자, 그리고 9월 13일 오후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HLB 말씀드렸어요. 재심사 기간이 이제 다가왔고 꽤나 부각받을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요. 9월 13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후에 쫙 올려버리면서 지금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9월 13일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13일입니다. 바로 다음에 여기 13일 양봉이 쫙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9월 12일 같은 경우는 퓨런티어를 말씀드렸고요. 9월 12일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후 흐름이 아주 강하죠.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세요. 자, 그리고 9월 11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선주들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산일전기를 우선은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산일전기가 9월 11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상당히 바닥이죠. 그리고 이 일진전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진전기. 요것도 말씀드렸을 때가 11일이니까 요 자리네요. 그쵸? 조금 있으면 이제 저항가에 터치가 됩니다.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9월 11일 같은 경우는 제일일렉트릭을 말씀드렸어요. 제일일렉트릭. 이때 제일일렉트릭의 최종 저항가를 제가 9,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요게 뚫었죠. 9,900원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근데 보면은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현금화를 해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요 자리를 터치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흐름 아주 좋아요. 계속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 일에는 엑셀 세라퓨틱스를 말씀드렸어요. 9월 10일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상한가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 이후에 상승 흐름이 요렇게 나왔다가 물량이 나와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9월 9 일에는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요 두 번 말씀드렸죠. 리가켄 바이오의 9월 9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단숨에 추세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전환이 됐죠. 요런 자리들 잘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참고를 잘 해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미리 말씀을 드려 놨었어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9월 5일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자리예요. 9월 5일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를 잡아 드렸고 이후에 상승 추세가 빠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요 에코앤드림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에코앤드림. 요것도 9월 5일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31,000원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정말로 좋은 가격을 만들어 주고 있죠. 이 전구체 종목들은 잘 봐야 합니다. 전구체. 아무튼 여기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좋은 종목들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참고하신 다음에 다음 투자에 적용을 해 보시면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9시에 딱땡 하자마자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무료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할 수 없으신 분들이랑 종목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우선은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급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나는 중장기 또는 짧게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급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좋은 종목들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채널에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시초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 번호로 메시지로 전송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9시에 땡 하자마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출근 시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2번을 1688-1386 번호로 숫자 2번 해당 번호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시장의 대장주 하나를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1688은 수신 번호고요. 저희가 전달해 드릴 때는 010으로 보낼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010으로 오는 번호는 꼭 수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 인력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다른 구독자분들이랑 겹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안 온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세요. 1688-1386 번호로 제시도라고 보내시면 다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겨 드릴 거니까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 꼭 붙여서 보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매를 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 번호로,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어렵다 라고 하시면 숫자 2번을 1688-138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장 종목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종목들 세 가지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는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LS 일렉트릭부터 같이 볼게요. 현재가는 15만 6,600원이고요. 저항가는 20만 원 선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9월 11일부터 요 북미에서 열리는 최대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인 아리플러스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보여줬었던 게 ESS 기술, 그리고 스마트 배전 솔루션, 초고압 변압기의 세 개의 주요 테마를 중심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ESS 쪽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설치 규모가 상반기보다 지금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이번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태양광의 비중이 정말로 높고, 올해 12월 달부터 이제 투자 규모가 엄청 급증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ESS 쪽이 정말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에 대한 호재들의 추가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LS 일렉트릭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종목을 검색할 때 LS 스페이스하고 일렉트릭으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선 이 일봉이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때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바닥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매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도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오늘의 차트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48%가 나왔는데 주가는 이 자리를 유지시켜 주죠. 그만큼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주가가 이전에도 지지선이 생겼다가 한번 갭 뜨면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매도선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꽤 터졌고, 그만큼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서 털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적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양봉이 확 나온다면은 이게 변곡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시그널이 있었죠. 주가가 쫙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었잖아요. 완전 반비례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때까지 못 들었었던 요 이평선의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이 파란색 선을 보세요. 21선인데 추세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여기를 결국에는 못 뚫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방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을 이제 어떻게 해 줬습니까? 캔들들이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전에도 보면은 추세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파란색을 돌파하니까 쫙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걸 버티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쵸? 이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5분봉인데요. 오늘 장중에 정말로 좋은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12시 10분쯤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있는 급락을 연속적으로 돌파하는 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뚫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때까지 매도가 아무리 나와도 저점을 위에서 만들어주면서 계속 물량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사고 있는 수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개인들은 꽤나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 기타 법인 쪽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직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이전에 이 8월 5일 기억날 거예요. 이때 주식시장이 뭐 10몇 퍼 빠졌을 때 이때 수준보다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수가 회복함에 따라서 주가들도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LS 일렉트릭 쪽은 아직도 못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관심이 적은 타이밍인데 너무나 싼 가격이 만들어져 있다. 미래 가치는 너무나 좋은데 이런 자리가 기회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영업이익이나 매출 쪽도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3,800, 내년에는 4,500, 내후년에는 5,000까지 가버리죠.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자산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적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저한가는 2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의 자리는 여기 라인에서 한번 막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물대가 꽤나 형성이 되다가 요렇게 다시 한번 여기를 깨면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천장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은 그래서 최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기까지 보시고 돌파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20만 원 최종 보시고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이 17만 원을 1차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만 원 1차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봤었죠. 주가 많이 떨어진 거. 자, 현재가는 11,630원이고요. 저한가는 15,000원입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향 HVDC를 수주를 했고요. 규모는 무려 900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에만 미국향 수주 금액이 5,20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인프라를 싹 갈아엎고 있는 미국의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누적 수주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동부 지역 노후 전력망 교체를 위한 신규 초고압 전력망 공급을 하기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대한전선의 주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일봉 보겠습니다. 우선은 많이 내려왔어요. 240일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고 다시 여기를 살살 건들죠. 윗꼬리가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 건들면서 뒤에 있는 물량을 빼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34%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정말로 적죠.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0.6%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정말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래요. 장기 이평선 터치하면서 소화해 주니까 이후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도 주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돌파를 한번 해버리니까 갭이 떠버리면서 이렇게 대상승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이평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돌파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대한전선의 힘이 얼마나 빠진지 확 보일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물량이 빠지니까 시장에서 인기도 사라지고 쫙 흘러내려 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역대급으로 나온 거래량입니다. 역대급으로 나온 뒤에 있는 물량의 소화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방만 그려졌어요. 21년도 2분기, 3분기에 만들어졌었던 이런 대하락분을 지금 빠르게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더 수월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으로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출발을 위한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이 가격에서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에도 다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우선은 급락이 나왔으면은 여기를 소화하고 가야 돼요. 여기도 그래요. 급락이 나왔으니까 지금 소화하고 있는 자리고 요 자리가 지금 만들어진 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참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금융 투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또 이 대한전선이고요. 그럼으로써 기관의 매수가 확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수 기회도 우리가 노릴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다 털린 상황 속에서도 매도가 그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라는 것은
매수가 엄청 비싸게 사기 때문이에요. 지금 매수 비율이 38%인데 0.6%밖에 안 빠졌다라는 것은 매수가 체결할 때 비싼 금액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 자리가 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전선의 저항가는 15,000원이고요. 자, 15,000원 자리는 이 급락이 나왔었던 이 매물대는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이 자리는 그리고 눌림목이 한번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윗꼬리가 크게 달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13,700원 1차로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자, 우선은 현재가가 339,000원이고요. 저항가는 45만원입니다. 우선 노르웨이에게 3,300억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우선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우선 아이러니한 것은 노르웨이가 석유로 돈을 벌고 석유로 번 돈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들이고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요쪽에 인프라 투자가 화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해에도 1,300억 규모의 420kV의 초고압 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노르웨이 시장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르웨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효성중공업 지금 투자하시려면은 노르웨이부터 이제는 검색을 해야 된다. 자, 효성중공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일봉이고요.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7% 정도 올라오면서 양봉이 꽤 크게 나왔는데 이 자리가 매도가 약하지 않아요. 주가가 최근에 만들어진 이 흐름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한 게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두 자리를 연속적으로 이 캔들이 연속으로 터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돌파를 빠르게 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요런 자리라는 거죠.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를 빨리 터치하면서 소화를 해 버리면은 돌파가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장기 이평선도 지지하는 이쁜 흐름도 나왔고, 그리고 이평선도 다 돌파하는 요런 골든 크로스 캔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급락도 연속적으로 소화하면서 윗꼬리가 없는 양봉까지 나왔죠. 아주 좋은 시그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가 때도 힘을 좀 밀어붙이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마무리시켜 주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돌파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시면은 전력 기기 종목들이 다 이래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도가 많이 털린 자리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딱 해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것이고, 자, 주봉을 봤을 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돌파가 나온다면은 정말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노란색 선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돌파하려다가 못 뚫었는데 이번에 이 자리가 거래량 대비해서 올라오는 이 속도를 봤을 때 노란색 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까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정말 싸고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월봉으로 체크를 해 보면은 이번에 9월 달에 추석이 껴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지금 58%라는 것은 정말로 적어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자리고, 이전에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전의 캔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그쵸?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전부 다 캔들과 거래량이 여기죠. 반비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요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면 매도가 없으니까 올려버려야지가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더 갈 수 있어요. 자, 짧게 봤고요. 효성중공업 저항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45만 원의 자리는 이전에 있는 여기 윗꼬리 자리에서 한번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좀 줘서 양보해서 45만 원짜리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39만 원을 1차로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전력 설비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다? 중국이 공급 과잉 우려를 만들어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AI의 물량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도체의 물량 전쟁. 그러니까 물량이란 것은 결국에는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의 공급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가격 조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인프라 쪽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니까 꼭 참고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할 해보시고요. 몰빵하시면은 리스크가 커서 웬만하면은 분할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